안녕하세요. 이사헤어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방문 견적 요청하면 누가 견적을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어떻게 방문 견적을 받아야 좋은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문 견적 신청하면 사람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모르세요. 업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방문교정 온 요 사람이 우리 집 이사를 해주겠지, 우리 집 이사를 해주는 사장님 또는 팀장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업기사, 견적만 보는 기사가 오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 다행스럽게 현장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방문 견적을 갔을 때 계약을 따기 위해서 우리 고객님의 뭐 애완견을 칭찬한다거나 뭐 화분을 칭찬한다거나 집 내부의 깔끔함을 칭찬한다든가 뭐 이래서 말빨이 굉장히 좋은 말빨로 고객님의 호감을 사서 계약을 어떻게든지 해서 내 월급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삿짐 센터에서 회식을 하면 이 견적사원이 그 회식에 참여를 하냐? 못해요. 왜 그러냐면 견적을 워낙 타이트하게 받기 때문에 짐량이 초과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삿날 고생하는 기사들이 견적 보는 그 기사는 정말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청업체. 우리 고객님들 프랜차이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사가 이 업체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사가 이 하청업체한테, 같은 브랜드죠. 같은 브랜드 달고 와요. 하지만 컨트롤하는 업체가 있고 컨트롤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사와 계약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분도 견적을 굉장히 잘 보실 수도 있고 전문 기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브랜드만 믿으시는 게 아니라 본사가 그 지점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력 실장, 팀장 또는 소장, 이런 데는 소장이 직접 조그만 업체를 이용을 하면서 소장이 직접 견적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보통 식구 아니면 팀장, 이런 분들을 보내서 견적을 대신 보게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이삿짐량, 뭐 이동 동선, 뭐 이삿짐의 난이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책정을 해서 인원수와 트럭을 정하게 돼요. 단지 그 이삿짐 센터의 시스템, 또 그 이삿짐 센터가 품질에 주안을 두는 업체인지 가격을 좀 낮춰서 좀 많은 계약 건수를 하길 원하는 그런 곳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 고객님들 1번이 왔는지 2번이 왔는지 3번이 왔는데 우리 고객님들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사업체 고르는 게 어렵고, 해마다 그 뭐 이사업체한테 고생하신 그런 분들이 똑같은 일들이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의 기사한테 견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가격 책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비용.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짧게 넘어갈게요. 자, 날짜, 짐량, 인원수, 사다리, 난이도, 고객님의 요청사항, 이동거리 등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견적을 말씀드리게 돼요. 이 부분은 제 다른 영상을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기사가 와서 우리 집을 이삿짐 견적을 낸다고, 방문 견적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업체한테 저거 할 때는 최대한 내가 버릴 짐들을 좀 줄이고
우리 집에 보이는 부분의 이삿짐을 거의 다 가져갑니다. 큰 거 저것만 이삿날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베란다나 창고나 붙박이장 이런 것들을 다 열어볼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열어보지 않는다면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숨은 짐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새로 이사 가시는 집 어떤 형태의 집인지 이삿짐 센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뭐 엘리베이터 크기는 뭐 몇 인승이고 뭐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뭐 그 집에 뭐 주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고객님께서 정보를 그 이삿짐 센터와 공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1번의 기사가 오더라도 오차가 크지 않은 정확한 이사 견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견적을 하실 때는 우리 집에 방문 견적 와주세요 하고 얼마예요 물어보고 이삿짐 센터는 대충 둘러보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문 견적 와서 이 집의 난이도, 이삿날 기사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삿짐량, 그에 따라서 작업 인원수가 몇 명이면 되고 차량이 몇 명이 오면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요 3번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제대로 된 방문 견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